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이번 주 첫 거래일 모처럼 활짝 반등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쟁이나 고금리 그리고 실적 이 세 가지에 대한 리스크를 모두 털어내기라도 한 듯이 저가 매수세가 함께 유입됐던 영향이었는데요. 시장에서도 바닥이다라는 분석들이 이제는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번 주에는 고용보고서와 더불어서 FOMC 회의가 또 예정이 돼 있죠. 과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을 내놓고 앞으로의 연준 스탠스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상당히 주목되는 가운데 이슈와 실적들 함께 정리해보면서 모닝쇼 흐름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국채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식이었는데요. 이 재무부의 4분기 차입 계획이 예상보다 축소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후에 재무부가 올해 10월부터 12월 그러니까 4분기죠. 이 차입 발행에 대한 규모를 7,760억 달러로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3분기에 발행 규모가 1조억 달러가 넘었기 때문에 1조 100억 달러를 훨씬 밑도는 수준이었는데요. JP 모건에서도 일단 8천억 달러 수준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보다도 조금 하회하는 그런 수치가 나왔다고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간 시장에서는 미국의 재정 적자 우려 때문에 하반기에 국채 발행에 대한 물량이 급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한 우려감을 표시해 왔는데요. 일단 그러면서 국채금리 상승세로 이어졌었는데 이렇게 예상치를 하회하는 규모의 국채 발행 규모가 발표가 되면서 최근에 국채금리에 대한 급등세도 진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사항들은 오는 1일에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재무부가 오는 1일에 규모나 기간, 시기 등을 담은 관련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시티그룹의 제이슨 윌리엄스 전략가는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발행 추세라고 짚었는데요. 차입 규모보다도 어떤 종류의 채권을 발행하는지가 현재 시장에서는 더 크게 중요하다는 의미일 겁니다. 이 국채금리 급등에 대한 부분들은 FOMC 회의에서도 깊게 다뤄질 전망인데요. 이때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여기에 대한 분석들 함께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12월 이후의 통화정책 향방에 대한 힌트들도 어떻게 되는지 꾸준하게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이 테슬라 주가가 5%가량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주당 200달러 선을 이탈하게 됐고요. 이렇게 200달러 선을 이탈하는 주가의 흐름은 지난 5월 말 이후에 5개월 만이라고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결국에는 전기차의 수요 둔화와 조금 관련이 있다고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오랜 파트너이자 배터리셀 공급업체인 파나소닉이 올해 9월 말까지 3개월간 일본에서 배터리셀에 대한 생산을 줄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테슬라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현재 고가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감을 불러일으킨 것인데요. 파나소닉의 셀은 테슬라의 구형 고가 모델인 모델 X SUV와 모델 S 세단에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8일에 테슬라가 3분기 실적을 발표한 뒤로 주가는 꾸준하게 밀려 내려오게 되면서 이 고점 대비 18%가량 하락하는 흐름들을 기록했었는데요. 실제로 테슬라의 공매도자들은 지난 27일까지 무려 30억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비용 절감과 최대한 낮은 가격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런 박리담의 전략이 이런 테슬라의 실적이라든지 혹은 주가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월가 시각도 보수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투자회사인 번스타인 측에서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150달러까지 낮췄는데요. 번스타인의 애널리스트 토니 사코나기는 테슬라가 내년 회계연도에 마진이 낮아지고 물량에 실망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짚었습니다. 네, 최근에 국내에서도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좋지 않았는데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좋은 가운데서도 테슬라는 개별적인 악재 그리고 전기차의 수요 둔화와 연관이 있으며 오늘장 5% 가깝게 하락 마감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쟁 상황 체크해봅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국제사회 휴전 요구에는 응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전신회가 회의를 주재한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 지구에서의 휴전은 없을 것이다 라면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지상작전과 이 하마스에 대한 압박만이 이스라엘 인질 석방에 대한 희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하마스가 이스라엘 인질에 대해서 석방을 시작한 점에서 일단 이렇게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요. 군사적으로 강력한 태세를 계속해서 고수해야지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고 풀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날 IDF가 가자지구 작전 가운데 지난 7일에 하마스에 납치됐던 오리 메기디 씨 이병을 구출해내는 그런 성과를 거뒀었는데요. 이에 따라서도 지상군 투입 상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하는 요인으로 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네타냐후 총리는 군이 가자지구 진입을 신중하고 매우 강력하게 단계별로 확대하는 상황이고 체계적으로 한 걸음씩 진전하고 있다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일단 국제사회에서도 이런 이스라엘의 행보와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엇갈린 시각들을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쉽사리 끝나지는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3가지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모닝쇼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